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멋진 큐브 웨이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러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조금 가볍게 EV 렌더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이클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FPS는 30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뷰포트상에서 숨겨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큐브를 선택하고 오늘은 웨이브가 좀 길쭉한 모양이라 위아래로 작업 공간을 분리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주고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오늘은 플레인과 같은 모양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드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주면 플레인과 같은 모양이 뷰포트에 보이게 되죠. 가로와 세로 길이를 모디파이어 탭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드의 X와 Y 버텍스 개수를 그룹 인풋에 연결해 줍시다. 그럼 이제부터 모디파이어 탭에서 해당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값을 변경해 보아도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죠? 그리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버텍스의 개수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작업에서도 보기에 편리하도록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해 켜줍시다. 그리고 그리드의 버텍스 개수를 변경하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제 버텍스 개수에 따라 그리드의 크기를 변화시켜 봅시다. 개수의 한 칸당 크기를 곱해주기 위해서 매스노드를 추가하고 멀티플라이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스노드의 첫 번째 소켓에는 X축 버텍스 개수를 연결해주고 두 번째 소켓은 그룹 인풋에 연결해줍시다. 각 칸의 사이즈 또한 모디파이어 탭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노드 에디터의 그룹 탭에서 그룹 인풋의 입력값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칸당 크기 값이니 큐브 사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스노드에서 계산된 값을 그리드의 가로 크기에 연결합니다. 매스노드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줍시다. Y축도 동일한 연산을 해야 하므로 Y축 버텍스 개수를 매스노드의 첫 번째 소켓에 연결하고 두 번째 소켓에는 큐브 사이즈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리드의 Y 사이즈에 연결해 줍시다. 모디파이어 탭에서 한 칸당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큐브 사이즈를 일단 0.1 정도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물결을 표현하려면 큐브가 꽤 많이 있어야 하므로 적당히 늘려주세요. 웨이브가 표현될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이브를 표현해볼 차례입니다. 그리드의 각 버텍스의 위치를 변형시켜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 셋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패턴 표현을 위해 보로노이 텍스처 노드를 추가해봅니다. 디스턴스를 셋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해보죠. 뭔가 어마어마하게 표현되죠. 모든 축으로 다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우클릭 드래그로 연결을 끊어주고 Z축으로만 옵셋을 주기 위해 컴바인 X, Y, Z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 노드는 여러 값을 모아서 벡터 값과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노드입니다. 디스턴스를 컴바인 X, Y, Z 노드 중 Z값에 연결을 하고 그 결과를 옵셋에 연결해 봅시다. 아까와는 다르게 Z축만 변화를 줘서 한결 보기엔 좋아 보이죠? 너무 변화가 큰 것 같으니 스케일을 조절해 봅시다. 벡터 매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링크에 올려주고 스케일로 선택한 뒤에 스케일을 조절합시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패턴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 중간중간 표현되도록 매핑을 해줍시다. 컬러 램프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컬러 램프 노드를 추가하고 링크에 올려줍니다. 왼쪽 컬러 스탑을 우측으로 좀 옮겨주면 일정 값 이하로는 0으로 처리되면서 색다른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결을 이 방향으로 흐르게 해봅시다. 먼저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벡터 매스 노드를 추가하고 포지션을 연결하고 보로노이 텍스처의 벡터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움직이게 될 방향은 X축이니 벡터 매스의 두 번째 값을 조금 변화시켜 볼까요? X값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봅시다. 이곳의 값이 커지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서 이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씬타임 노드를 추가합니다. 씬타임 노드의 프레임을 벡터 매스에 더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X축으로만 이동시켜야 합니다.
좀 전에도 등장했던 노드를 사용해 봅시다. 컴바인 XYZ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신타임 노드의 프레임을 X에 연결해주고 벡터 매스로 연결해 줍시다. 그런데 재생을 시켜보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절해야겠어요. 프레임의 값이 너무 큰 탓이니 매스 노드를 추가하고 나누기를 선택하고 재생을 시켜둔 채로 값을 드래그해서 올려봅시다. 재생을 시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움직임을 맞추기 수월할 거예요. 요 정도 속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지금 웨이브는 파형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벡터 매스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연결해 줍시다. 멀티플라이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 곱해주면 원래의 모습이 되겠죠? X축 값을 드래그해서 줄여줍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면 보다 세밀하게 값을 줄여줄 수 있어요. 값을 줄여줄수록 웨이브가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생을 해볼까요? 길게 늘렸더니 아까 정도의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죠? 속도를 조절해 줍시다. 컬러 램프도 조금 만져주고요. 그런데 웨이브가 진행되는 모습이 조금 단조로운 느낌입니다. 너무 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조금 더 변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로노이 텍스처의 디멘션을 4D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정하는 W 값을 변경해 보면 좀 더 변화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W 값에 신타임 노드에 프레임을 연결해 줄까 합니다. 신타임 노드를 추가하고 속도 조절을 위해 매스 노드에 디바이드를 연결하고 W 값에 연결해 줍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생을 시켜놓고 디바이드의 값을 변경해 봅시다. 적당히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한 웨이브가 되도록 말이죠. 웨이브가 잘 되는 것 같으니 가로와 세로 개수도 늘려줍시다.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 물결에 큐브를 연결해 볼 차례입니다. 큐브를 그리드에 뿌려주기 위해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메쉬를 포인트로 바꿔주지 않아도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메쉬에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텍스에 인스턴스를 붙이게 됩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링크에 놓아서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큐브 노드를 추가합니다. 큐브를 인스턴스에 연결하면 1m짜리 큐브가 연결되어 너무 크니 모디파이어 탭에서 지정한 크기로 수정해 봅시다. 그룹 인풋 노드를 추가하고 큐브 사이즈를 연결해 줍시다. 멋지게 잘 되었죠? 아직 큐브의 Z축 위치에만 변화가 있을 뿐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을 추가해보죠.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로테이션의 회전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클릭하고 M키를 눌러 잠시 뮤트 처리해보죠. 그럼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가 적용되기 전에 그리드가 보입니다. 이 그리드의 노멀 값을 이용해서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클릭하고 M키를 눌러 뮤트를 해제합니다. 노멀 값을 이용하기 위해 노멀 노드를 추가하고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 노드를 추가합니다.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 노드는 오브젝트의 특정 방향이 아래에 지정된 벡터의 방향을 바라보는 로테이션 값을 반환해주는 노드입니다. 지금 설정대로라면 오브젝트의 Z축이 벡터 0,0,1의 방향, 즉 Z축으로 위쪽으로 바라보는 회전값을 반환합니다. Z축이 노멀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노멀을 벡터 소켓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그 로테이션을 인스턴스 온 포인트의 로테이션에 연결합시다. 큐브들이 회전이 되긴 됐는데 원하지 않는 X축으로도 회전됐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Y축으로만 회전하는 건데 말이죠. Y축만 적용해주기 위해서 벡터 매스 노드를 추가합시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곱하기로 하고 Y축만 2를 넣어 적용시켜줍시다. 재생을 해보면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Y축으로만 회전하면서 웨이브가 진행되네요. 그런데 여기 틈이 좀 보이는데 틈이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셋 포지션에 들어가는 스케일 값을 조금 조절해서 틈을 없애봅시다. 컬러 램프도 조금 만져주고 재생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값들을 수정해서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것 같네요. 이제 머티리얼을 적용해 줄 차례입니다.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머티리얼 이름을 큐브 웨이브라고 해볼게요. 쉐이더 에디터를 열어주고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컬러 램프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세요. 제일 왼쪽 컬러 스탑을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이 정도 지점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하여 컬러 스탑을 추가해서 여긴 보라색으로 지정하고 또 컬러 스탑을 추가하고 파란색, 하늘색 등의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어트리뷰트를 받아서 색상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붙였던 인스턴스 단위로 받아볼까 합니다. 어트리뷰트 노드의 타입을 인스턴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받을 때 사용할 이름으로는 컬러를 의미하도록 COL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트리뷰트의 팩터 값을 컬러 램프의 팩터 값으로 연결해 줍시다. 색상 확인을 위해서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직 색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더 정확한 재질 확인을 위해서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은 꺼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전환합니다. 뷰포트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주황색으로 아웃라인이 나와서 지오노드 작업이나 쉐이딩 작업 시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땐 뷰포트에서 Alt-A를 누르면 선택이 해제되면서 아웃라인이 사라집니다. 선택이 해제되어도 마지막에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프로퍼티의 변경이나 노드 에디팅은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세요. 아무튼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돌아왔다면 머티리얼을 지정해 줍시다. 마지막에 셋 머티리얼 노드를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아까 만든 큐브 웨이브 머티리얼을 선택해주면 지금은 전체가 노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를 저장해주기 위해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합시다. 그리고 도메인을 인스턴스로 선택해줄게요. 이름에는 아까 정했던 COL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밸류를 수정해보면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떻게 색상을 지정해야 할까요? 웨이브를 만들 때 사용한 보로노이 텍스처를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씬타임부터 컬러 램프까지의 노드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Shift D를 눌러 복제하고 오른쪽으로 옮겨봅시다. 그리고 컬러 램프에서 나온 값을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의 밸류 소켓에 연결해 주세요. 보로노이에 따라 값이 전달되어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시켜보면 웨이브의 높이별로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보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노란색 부분이 너무 많아요. 컬러 램프를 조금 조절해 봅시다. 확실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웨이브와 색상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덜한 것 같죠? 색상에 전달되는 보로노이 웨이브의 속도를 변경해서 패럴렉스한 느낌을 추가해 봅시다. 분명 색상도 큐브의 웨이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 속도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다이나믹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자체의 속도도 변경해주고 포디의 W 값도 조금 조절해 줍시다. 한결 나아진 것 같죠?
색상을 대강 맞췄으니 실제 렌더비로 바꿔봅시다. 아직 라이트가 없어 어두우니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해봅시다. 밝기를 올려주고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이트를 추가하고 렌더비로 보니 좀 더 느낌이 괜찮긴 하네요. 조금만 더 손을 보겠습니다. 지금 큐브가 너무 단조로운 모양입니다. 그냥 진짜 큐브 모양이라서요. 베벨 효과처럼 모서리를 부드럽게 해볼까요?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에서 सब디바이드 메쉬 노드를 추가하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큐브가 좀 동글동글해졌어요. 너무 동글동글한 것 같으니 सब디바이드 레벨을 하나 올려줍시다. 괜찮은 것 같죠? 모양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더 메탈릭하면 좋을 것 같네요.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을 하고 메탈릭의 값을 1로 올려줍시다.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속도나 크기 등을 변경해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로노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텍스처를 이용한다던가 하면 좀 더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응용한다면 정말 다양하고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